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은 유상담입니다. 오늘은 6번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연애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25세 남자 대학생입니다. 매번 짝사랑만 하다가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차였다고 하네요. 눈이 높다는 말을 듣기도 해서 낮춰도 봤지만 그래도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여자들과의 관계는 왠지 부드럽게 풀어지지가 않아서 너무 괴롭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여자와 연애에 성공하는 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네, 이게 질문입니다. 항상 현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현재는 능력이 부족해요. 네, 어떤 능력이 부족해요? 연애를 잘하지 못한다. 이게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왜 안 돼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한다 해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성취할 수 없죠. 네, 지금 해낸다 그랬잖아요. 네, 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성취할 수 없고,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부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실패하게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고요. 나를 좋아하는 여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아예 한 10명 정도면 될 거예요. 10명한테는 이제 이전에 뭐 10명 또 이전에 10명한테도 거절당했다고 하더라도 새로 10명한테 거절당하겠다라고 하면은 새로 시작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사실은 제가 이미 올려놨어요. 여친 쉽게 만들기입니다. 네, 그거 참조하셔서 자, 시작은 나를 좋아하는 여자부터 두 번째 10번 거절당하기 하면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과거의 생각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 B라는 생각을 바꿨잖아요. 네, 그러면 A와 관련된 물건 또는 흔적을 정리하는데 시간 낭비를 한다는 24세 여자 공시생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죠.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데 생각이 바뀔 때마다 본인은 이걸 가치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뀔 때마다 이전 생각과 관련된 물건 흔적을 다 찾아서 정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변이 신경이 쓰여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그 생각이 거의 뭐 3일마다 바뀌고 정리하는 데는 또 많은 시간을 많은 시간이 들어서 정작 중요한 걸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면은 앞머리를 내고 다녔는데 어느 날 더 이상 그 앞머리를 내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머리를 내고 다니는데 필요한 물품들이 아마 있겠죠. 네, 필요한 들 다 찾아가지고 정리해서 버렸다고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은 그 물건들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새 물건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많은 생각의 바뀜과 그에 따른 정리가 그동안에 쭉 지속되어 왔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생산직이라는 이제 직장을 가졌는데요. 3조 2교대 근무를 했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쉬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쉬는 날 쉬거나 놀지를 않고 또 집안 정리를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또 정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생각을 바꿔서 정리를 하는데 그때는 그냥 정리를 한 거죠. 또 학교 때도 어떻게 했냐면은 대학생 때는요. 이제 사물함에다가 이제 물건을 이제 책이라는 걸 두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정리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사물함을 사용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공책이 무겁잖아요. 그걸 갖다가 등하교시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힘들게도. 고등학교 때도 물건 자리를 정해놓고 딱 각을 맞췄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래된 이제 역사가 있기는 합니다. 계속 심리학 공부로 사고방식은 많이 바뀌었지만 결국은 행동과 삶은 바뀌지 않았다. 인터넷에 흔적 남기는 것을 싫어하지만 이게 닥터의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글 쓰는 거가 굉장히 싫다 그래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어찌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상담을 올리게 됐다라는 사연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사례자는 이제 성장 과정에 있죠. 성장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내가 이렇고 하는 자아를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죠.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지나치고 그 생각에 관련된 정리만 하는 행동, 네, 생각을 바꾸고 그것을 이전 생각을 정리만 하는 행동이 반복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네, 생각의 강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것만 강박이 아니고요. 네, 과거를 이렇게 세세히 기억하는 것도 강박입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것도 강박입니다.
심리 공부를 하는 것도 강박이고요. 인터넷에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강박이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에,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 늪이라는 겁니다. 빠져들어요. 점점. 네. 늪이 그렇잖아요. 네. 허우적 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빠져들죠. 네. 그래서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매번 이제 내가 잘 때는 선택이 안 되죠. 그냥 잠만 자는 거지만 의식이 없기 때문에 깨어났을 때부터 다시 잠이 들 때까지는 항상 생각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어느 쪽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다른 쪽은 어떻게 해요? 어떤 거예요? 지금 하던 것은 생각을 바꾸고 그걸 정리하는 것. 이렇게 둘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원하는 게 뭘까요? 원하는 거는 다 지금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가 1번이 되겠죠. 근데 그것뿐일까요? 친구를 사귀기, 만나기, 또는 이제 이 시기에 중요한 남친 또 만나기, 사귀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원한다면은 내 몸 만들기 이런 것들이 내가 대부분 원하는 게 되겠죠. 네. 아니면은 지금 하던 대로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이제 큰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던 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원하는 걸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것을 하기로 하고 공무원을 선택했잖아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네, 그러면은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가 이제 뭐 지금이 이제 9월이니까요. 그게 10월이 아니고 뭐 내년 3월 보통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본인도 이 사례자도 조금은 시인을 하셨어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게 이유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네, 그러니까 시험이 한 달 남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생각으로 정해놔요. 네, 그래서 일정에다 정해놓습니다. 내년 3월 시험이 아니라 지금이 9월 18일이니까 10월 18일 날 시험을 본다라고 정해놓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10월 18일까지 어떻게 돼요? 내가 합격할 점수를 실력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다른 거를 선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갖다가 바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방법은 제가 수험 준비 쉽게 하기에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바로 가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행동과 이제 성장이 하잖아요. 네, 이 성장은요 다 알기와 깨달음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내가 뭘 깨달았다 이렇다고 성장되는 게 아니고요.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겪기를 해야, 네, 그래야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고 정리하고가 아니고요. 행동하고 겪고 시행착오하고 겪고 이게 성장이라는 거죠. 이쪽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생각 바꾸기는 계속 하고 싶다. 많은 경우엔 그래요. 생각을 놓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 생각을 이제 이전 생각을 정리하는 행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네. 근데 이게 임시적인 방법이죠. 진짜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걸 하는 게 진짜 방법입니다. 네. 주의가 이제 신경 쓰여서 정리를 꼭 해야만 한다 그랬잖아요. 네, 주의가 신경 쓰여 내가 손에 그걸 정리하려고 할 때, 네, 그럴 때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네, 다른 행동이 제가 많이 권하는 행동이 밖으로 뛰어나가 가지고 100m 달리기 20m를 하는 겁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거든요. 네, 이거 이렇게 평생 하라는 게 아니고요. 몇 분만 해보세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했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은장도 가지고 자기 허벅지 찌르는 겁니다. 네, 뭐 지금은 은장도는 없겠지만은 뭐 어떤 거든 간에 그냥 팍 찔러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꽤 많이 권하는 방법인데 고무줄 있죠? 노란 고무줄. 그 두 개를 차고서 저는 직접 이제 제가 훈련시킬 때는 직접 그걸 갖다 실현을 시킵니다. 이 당겨가지고 놓는 거거든요. 아프게. 네. 그러면 멈출 수 있어요. 이건 다 행동이거든요. 행동과 자극이에요. 생각으로는 멈출 수가 없는데 이런 행동들로는 멈출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네, 이분도 조금 특이해요. 어려서부터 두피를 뜯고 먹기도 하는 20세 여대생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두피를 이렇게 뜯어서 먹었다고 해요. 네. 요즘은 그래도 먹지 않고 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상처가 나거나 아토피가 있는데 아토피에도 이제 각질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뜯어 먹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손톱으로 머리를 갖다가 퍽퍽 긁어가지고 상처를 일부러 내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먹으면서 역겹다고 느낄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토피와 또 비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발모벽인가 아니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원인은요. 네. 이게 이제 이 뇌에 이 두피 뜯어먹기 회로. 제가 이제 회로라는 말을 잘 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드웨어는 그냥 뇌인데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하나가 딱 장전이 돼 있어요. 그거가 딱 이렇게 뭐가 딱 상황이 되면은 그게 트리거가 돼서 그게 시동이 돼가지고 바로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회로죠. 소프트웨어가 작동되듯이 이걸 이제 두피 뜯어먹기 회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회로가 형성되는 이유는 그 뜯어먹기 이게 남들한테는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는 절대 쾌락이 아니죠. 근데 이게 진짜 쾌락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이게 쾌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 회로가 점점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요, 생각으로 이걸 갖다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중독하고 비슷합니다. 사실 다 비슷한 그런 기전을 갖고 있거든요. 다 회로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럴 때는 이제 물질이 더 많이 관여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행위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뭐,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뭐, 쇼핑 중독. 이게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게 뭐냐면 폭식이 비슷해요. 네, 폭식도 그거 할 때는 그냥 그게 쾌락에 충족이 되잖아요. 또 하고 나서는 후회가 되고 이게 거의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회로가 여기 형성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로 깨기가 이게 이제 완치 훈련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맞붙었다가는요 여지없이 못해요. 네, 그래서 충분한 이렇게 기초 훈련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했다가는 그냥 여지없이 깨지니까요.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네, 일단은 내몸만 회복 훈련 그리고 둔감 훈련은 먼저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아토피 완치 훈련, 아토피 계속 있으면 그걸 또 손을 대게 되거든요. 그럼 자동적으로 뜯어먹기가 또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회로가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 완치 훈련, 비염 완치 훈련. 네, 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또 이렇게 또 방아쇠가 당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기 훈련. 네, 쉽게 하기는 내가 뭐 하는 뭐 공부가 됐던, 내가 하는 일상이 됐던, 어떻게 하면 내가 쉽게 하지? 그거를 네,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쉽게 하기 훈련. 네, 여기까지 돼서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하는 것 즐기기를 하면 돼요. 원하는 게 뭐냐면은 그게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네, 공부해서 내가 좀 성적을 높인다. 아니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친구 만나서 즐겁다. 아니면은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일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몸을 만들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즐길 수 있고, 내가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아까는 뜯어먹기로만 보상이 되는데 이제 보상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네, 나의 쾌락을 주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게 쉬워지겠죠. 네. 근데 그때까지는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때까지는 뜯어먹기는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네, 제가 폭식에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마음대로 먹어라, 꼴린 대로 먹어라 그러잖아요. 네, 그걸 억제하는 게, 안 하려고 하는 게 더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쾌락이기 때문에 보상을 위해 더 크게 만드니까 그냥 마음대로 뜯어먹기를 하는 겁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 그래서 이제 충분히 충족이 됐고 이제 기력도 생기고 내가 민감하지도 않고 할만하잖아요. 그리고 쉽게 하기를 해서 그러면은 이제 두피 뜯어먹지 않기에 회로 깨기를 직접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거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생각으로 못 바꾸고 행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이 가요. 벌써 손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잽싸게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튀어나가서 100m 달리기 20m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행동을 하든지 아까 말씀드린 방법 그대로입니다. 제가 늘 뭐 편한 방법으로 하면 돼요. 어떤 방법이든지 하기만 됩니다. 뭐 고무줄 튕기기, 그 다음에 허벅지 찌르기. 네, 2주만 해보세요. 거의 다 성공하게 됩니다. 2주만 딱 하시면은요. 네, 물론 또 안 된다고 연구하지 마세요. 맨날 그러면 또 생각만 하는 것이요. 이건 다 행동입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무지외반증 완치를 원하는 55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양발 모두 무지외반증이 있고요. 3년 전부터 왼쪽에는 통증이 생기고 조금씩 심해졌다고 해서 지금은 슬리퍼를 신지 않으면 신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신발을 사면은 무지외반증 그 부위만 떨어져 나가고 해줬다고 하네요. 친정 엄마와 언니도 무지외반증이라 유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지외반증은 물론 선초적 원인도 있기는 해요. 그 발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가족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선초적 원인도 있지만은 후천적 원인이 사실은 더 큽니다. 그래서 훈련은 다 선초적인 원인을 고치는 게 아니고요. 후천적 원인을 갖다 해결하는 게 훈련이죠. 네. 이 무지외반증이 이제 한 가지 병이지만은 사실은 두 가지 병입니다. 하나는 외모의 병, 하나는 통증 또는 기능의 병, 이렇게 두 가지 병이죠. 그래서 훈련은 통증 기능을 해결할 수 있어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외모에는 변형이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렇게 효과적일 수가 없죠. 약간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모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외모가 정말 나한테 중요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수술을 해야 되겠죠. 통증과 기능의 문제다. 앞으로도 모양은 이렇지만 내가 안 아프고 내가 신발 다 신고 잘해보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훈련으로 됩니다. 훈련은요. 훈련을 선택했으면은 매일 무속 걷기에 밀당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 있고 걷기의 최소화, 걸을 때는 이 걷기 자세 훈련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내 몸무게가 앞으로 쏠리는 것이 가장 큰 후천적 원인이거든요. 몸무게를 갖다가 내 앞발에서 이 발가락에서 감당을 해야 될 때 그걸 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몸무게의 중심이 내가 걷거나 서 있을 때 이 앞발로 가는 게 아니라 발가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축에 머물게끔 자꾸 훈련하는 겁니다. 자세 훈련을. 네. 그러면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다 되면은 또 누르는 게 또 원인이 되니까 감량 다지기 훈련까지 그러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기능과 외모는요. 외모는 조금밖에 안 변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혈소판 감소증에 대해 묻는 40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건강검진 시 매번 혈소판이 적거나 아니면은 혈소판 감소증이 있다라고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세는 하나도 없어서 뭐 피가 잘 멈추지 않거나 멍이 잘 들거나 그런 법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상해보험에서 이건 이제 검진하고 별개로요. 아마 보험을 드시려고 했는데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혈소판 수치 때문에 간 쪽에 병이 생기면 이거는 보상해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네요. 보험에서 이렇게 듣는 말이 많습니다. 혈소판 감소증은요,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인 것은 이제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소판 항체라는 게 나도 모르게 생겨요. 네, 그게 생겨가지고 그게 내 혈소판을 공격해서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혈소판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행인 점은 뭐냐면은 성인에서 생겼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만성이고요. 만성이라는 건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견이 있지 병이 거의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상에 이상이 있는 걸 소견이라고 하고요. 증상이 있는 걸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증상은 없고 소견만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문제시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그냥 소견만 혈소판이 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수위라고 하는 게 혈소판이 4만 이하로 떨어졌다. 더 심각한 거는 2만 이하로 떨어졌다. 네, 닥터가 사실 2만에서 4만 사이도 자주 봅니다. 2만 밑으로 떨어진 경우도 자주 보고요. 근데 저는 그냥 치료하지 않고 관찰만 합니다. 대부분 다 무증상이에요. 성인이 생길 때는 그렇다고 좀 오르락내락하긴 하지만은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네, 진짜 심할 출혈되거나 이런 경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비문제시 하셔도 되고요. 뭐 검진 시 한 번 정도, 그때는 어차피 혈소판 검사를 할 테니까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추적 검사를 해도 충분합니다. 혈소판 검사와 혈소판 감소와 간의 병이 관계가 있느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뭐 보험에서 우기면은 그건 보험의 문제죠. 네, 의학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팔굽혀 펴기 후 생긴 팔통증 완치 훈련을 묻는 31세 주부입니다. 팔 근력을 키우려고 무릎 대고 팔굽혀 펴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은 이제 다리를 뻗고 하는 팔굽혀 펴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성들은 무릎을 대고 하는 상체만 들었다 놨다고 하는 팔굽혀 펴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팔꿈치 안쪽 측면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겨드랑이까지 통증이 있었다고 하네요. 또한 팔을 굽히고 펼 때, 그러니까 왼쪽이었나요? 어느 쪽이라는 얘기 안 하셨네요. 팔을 펼 때 딱딱하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완치할지 이렇게 이제 안 하던 운동을 하잖아요.
네, 안아도 운동을 하면 그게 심하지 않더라도요, 쓰지 않는 근육을 썼다든지 쓰지 않는 근육을 쓰면서 관절에 조금 변화가 왔다 그러면은 이런 증세가 생깁니다. 통증이 생기던가 아니면 딱딱하는 소리가 나던가. 네,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일과적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병이 되는 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상담을 올리신 게 12일이었고 아마 이 문제는 그 전이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오늘이 18일이니까 아마 다 이쯤 되면은 다 완치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안 그래도. 네, 쓰지만 않으면 완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완치됐을 거고요. 그래서 원하시면은 다시 이제 근력 운동을 하셔도 되는데 팔굽혀펴기를 해도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시면 되냐면 통증이 없어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면은 지난번에 했을 거에 반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반으로. 지난번에 한 게 뭐 적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시 반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매일 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죠. 얼마를 하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거다. 네, 매일만 하고 그걸 밀당으로 하면요, 몸에 무리 없이 근력 강화도 충분히 잘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